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금속나바시로 자주 뵙습니다. 오늘은 세아베스틸 통상입금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아베스틸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는 재직자 조건이 부과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우리 세아베스틸 그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기본급에 직책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자격증수당, 재강수당, 아변공수당, 사조 3교대 수당, 장애인수당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봐왔어요. 그런데 기본급을 제외한 직책수당 등등은 조건이 뭐였냐면 너 15일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전액을 줄 거야 혹은 반액을 줄 거야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사측에서는 무슨 주장을 했냐면 기본급을 제외한 직책수당 등 우리가 노사가 합의로 통상임금으로 정했던 이 수당들의 조건이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기 때문에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되어 있어서 통상임금에서 빼야 합니다 라고 해서 주장을 했던 거죠. 여기서 2013년도에 나왔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되어야 통상임금이고 고정성에 재직자 조건이 붙거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것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었잖아요. 그 판결에 비추어 보면 그 판결에 따라서 만약에 판결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 노사가 합의로 기본급을 제한 재수당들이 15일 이상 근무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빠져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상임금이 오히려 낮아지고 통상임금이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 이 법정 수당이 오히려 낮아져서 임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이 판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핵심 쟁점은 세아베스틸 사건의 쟁점 첫 번째,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최소 근무일수인 조건이 붙은 수당들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연장 야간 휴일 등 이 법정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월급제가 아닌 1급제 노동자들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이 세부적으로 이 네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 재직자 조건이 부과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우선 우리 세아베스틸에서는 기본급에 직책, 근속, 복지, 자격증, 사조 3교 등등 붙은 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봤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약정 통상임금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어요. 약정 통상임금이란 뭐다? 노사가 합의로 통상임금으로 보기로 한 것. 그걸 우리 약정 통상임금을 할게요. 이 약정 통상임금에 시간의 근로 25시간을 붙여서 연간 800%의 정기상여금 지급했습니다. 즉 짝수월에 100%씩. 그리고 7월 달에 홀수월이전 100%. 그리고 짝수월이 4월 달에 200%. 그래서 연간 400, 8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노사가 이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임금을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2015년에 노동자들이 비록 재직자 조건, 즉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하지만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돼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졌어요.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게 서울고등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우리 기본급을 너 한 달 다 일해야만 기본급을 100% 줄 거야. 이렇게 합의한다고 하면 그것은 근기법 위반이 되겠죠. 적어도 그 기본급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10일 일했으면 10일 일한 만큼은 줘야지. 1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기본급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1일부터 1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어요. 그럼 10일치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일부터 20일 일했어. 20일치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상여금을 안 줘? 아니 왜 상여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왜 상여금은 딱 임금을 주려고 할 때 이전에 그만뒀어? 그럼 안 줘.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비록 명칭이 상여금이지만 즉 대원칙, 근로계약의 대원칙,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노동력 제공한 만큼은 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재직자 조건, 이 붙은 이 조건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가 무효야.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 해당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만약에 세아베스 사건대로 대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면 내가 3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중도에 그만뒀어. 그래서 그걸 못 받았어. 내가 퇴직금이 그것 때문에 줄었어. 소송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지. 그리고 지금 많은 노사가 재직자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할 거야 라고 하는 합의 자체가 다 무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 법을 위반, 근기법을 위반하거나 탈법 행위가 아닌 한 임금의 체계, 임금의 구조, 임금의 항목, 임금의 금액 이거는 노사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 하지만 2024년 작년 12월 18일 날 나왔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고정성은 더 이상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가 아니야. 통상임금 판단 기준 빼야 돼 라고 해서 이 정기상여금이 쫙 수월마다 4월마다 200%, 1년에 7월마다 1년마다 7월달에 100% 정기성이 충족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일일성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이야 라고 판단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야 라고 소송을 딱 제기하자. 기본금을 제외한 약정수당, 근속, 복지수당, 사주 3개월 수당, 장애수당 등등 노사가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한 이 수당들은 어떻게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전액을 지급하거나 반액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측에서 괘씸했나 보지. 이 약정수당들은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15일이라고 하는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빼야 돼!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소송 중에. 예. 그래, 네? 어쨌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조건 자체는 너 약속했잖아. 뭘로? 이런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건 유효해. 그래서 그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돼! 라고 판단했던 거죠. 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니네가 통상임금으로 보기로 했잖아. 그게 근기법보다 후퇴했으면 법위반이지만 근기법보다 상향됐기 때문에 그건 유효해! 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취업규칙, 그 단협이 통상임금으로 보기라는 그 단협이 유효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야! 라고 판단을 했어요. 대법원도 유효하다! 약정은. 다만 15일 조건이 붙어 있지만 15일 조건은 뭐 고정성은 통상임금에서 빠졌기 때문에 통상임금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약정한 이 장애인 수당은 노동의 대가,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돼. 왜? 장애인 수당은 장애인 수첩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주는 건데 장애인 수첩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데 이게 무슨 근로의 대가성이. 그래서 근로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수당은 빼야 돼. 통상임금에서 빼야 돼. 이렇게 판단을. 그래서 이 장애인 수당까지 넣어서 서울고등법원에 계산한 금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장애인 수당 빼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은 파기환송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정근로 시간 혹은 소정근로 일이라는 게 있어요. 소정근로 일은 법 기준, 법정 테두리 안에서 노사가 일하기로 한 시간 혹은 노사가 일하기로 한 일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의 소정근로 시간을 보면 하루 8시간 그러면 5일 그러면 하루 8시간 5일이기 때문에 일주의 소정근로 시간을 보면 8시간 곱하기 5일 40시간이에요. 그리고 며칠 5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즉 소정근로 시간 일수는 법정 테두리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44시간을 일하기로 했어. 그게 소정근로 시간은 아니고 44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 시간은 40시간이고 4시간은 우리가 연장근로 하기로 합의해 준 거죠. 예. 그래서 이 근무일수 조건에 대해서 이 소정근로 일수 안에서 일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안에서 일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라고 하면 그것은 통상임금인데 만약에 아까 제가 그랬어요. 소정근로 일수는 일주일에 며칠이다? 대부분 5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우리는 소정근로 일수의 5일 더하기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 6일을 근무하면 매우 예뻐 수당 20만 원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어요. 매우 예뻐 수당은 주 6일을 근무해야만 지급해. 즉 근무일수를 정하더라도 그 근무일수가 소정근로 시간 내에서 일수로 내의 일수고 그 일수를 충족하면 지급하는 그 수당은 소정근로 일수 내에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6일 근무하면 지급하는 이 수당 즉 소정근로 일수를 초과해서 일하기로 정하면 그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소정근로를 넘어서 추가의 근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도 참고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기상여금이 예전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 빼고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에 연장, 야간, 휴일 등 법정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존 약정수당에 추가로 들어간 정기상여금을 더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한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이 통상임금 관련된 판례 과거부터 지금 쭉 보면 법도 유리한 거, 법을 초과해서 단협이나 그것도 유리한 거, 근로자가 법, 협약, 규칙 등에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다 뽑아내서 취사 선택해서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세아베스들이 기본급여, 근속등 장애인 수당, 이게 약정수당인데 이 장애인 수당은 뭐다? 장애인 수첩 유무. 그래서 근로 대가성이 부담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상여금, 새롭게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기존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 중에서 법적으로 아닌 것은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understand? 예. 요거는 또 조금 이따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이제 1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이야. 이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됐으니까 통상임금이 늘었잖아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는 만큼 추가로 돈 줘 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이 정기상여금 자체에 뭐다? 통상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급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근속수당을 받아요. 이 근속수당은 어떻게 받죠? 근속수당 하루 곱하기 근무일수 이렇게 계산 안 한다고요. 물론 기본급여 1급제이기 때문에 근무일수 곱하기 1급해서 그 기본급을 결정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수당들은 월 가지고 계산한다. 월. 그리고 이 월로 계산할 때 이미 그 수당들은 통상 주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도 월의 형태로 받기 때문에 이 정기상여금 내에
주유당에 포함됐다라고 해서 뭐냐면 이 그 고등법원은 기각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안 돼. 정기상여금에 무슨 주유당에 포함되어 있어. 그냥 봐. 1급제들의 기본급에는 근무일수 곱하기 기본일급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그래서 기본급에 이렇게 준 거 아니야.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서 다시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에 그 차액을 주유수당으로 지급해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아베트 사건을 기초로 제가 지난번에 찍은 N사업장의 통상임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해, 이 사업장은 약정 통상임금, 즉 기본급과 자격급과 직책급을 더한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했어요. 이 노동자의 경우는 기본급으로 93만 2,400원, 직책급으로 55만 3,500원, 직책급으로 75만 4,600원을 받아 다 더하면 224만 500원이 월 통상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통상임금을 183시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 1.83 몇 시간 했어요? 10.5시간. 그래서 23만 5천원. 야간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183시간을 나누고 50%가 아니라 70% 계산해서 27시간에 대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휴일도 183으로 나눴고 150%가 아니라 183%로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액으로 70만 9,660원이 새롭게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야 돼요. 정액으로 950%의 연으로 월로 한 사람은 177만 3,729원이 새롭게 통상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약정 통상임금이 224만 500원에 정액으로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79만 1,666원, 정률로 들어가는 177만 3,720원. 그래서 480만 5,895원으로 통상임금을 봐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볼게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동지들의 사업장은 몇 시간? 대부분 209시간. 몇 프로? 150% 또는 50%. 예. 제가 그런데 아까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개별적 다 취사 선택할 것이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장의 경우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3교대를 하면서 하루 8시간씩 회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보고 1시간은 아마 휴게 시간을 처리해서 어떻게 7시간 5일 35시간에 주요일 7시간을 더해서 360을 나누기 7해서 나누기 12해서 18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루 회사에 9시간 있어요. 그 근무를 8시간에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써. 7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잖아요. 8시간. 그리고 5일 40시간. 주휴 하루 48시간. 이거는 주 360을 나누기 7 하면 1년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12 하면 몇 시간? 209시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에 주 하루 더한 시간에다가 이게 일주의 소정 시간이니까 360을 나누기 7 해가지고 그럼 연간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11로 나누면 209시간.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56조에 연장근로 통상임금 100분의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분의 100, 야간 10시부터 6시까지 100분의 50. 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183 이거는 취업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한테만 유리한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200%, 183%를 150%. 예, 이렇게 바꿔서 아마
사측에서 계산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게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간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유리한 것만 개별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면 연장근로를 183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183%가 아니라 150%로 휴일을 183시간이나 209시간으로 183%가 아니라 150%로 야간을 183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70%가 아니라 50% 다시 계산하면 차액이 요거 잘못했습니다. 차액이 112만 6,91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